삼척시가 도계읍 통리협곡에 있는 미인폭포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를 조성합니다. 강원랜드 빅카지노 부문 관광객이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개장한 물놀이 시설인 하이원 워터월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동해안 피서객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피서 경기마저 실종돼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에 가담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억 년쯤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돼 한국판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기도 하는 통리협곡엔 높이 30m의 미인 폭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접근이 어려운 미인 폭포에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관광지로 개발합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이 270m의 통리협곡. 1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협곡에 오랜 기간 침식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미인 폭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백과 삼척의 경계에서 발원한 계곡수가 높이 30m 미인 폭포를 거쳐 50천을 이룹니다. 경관이 빼어나지만 폭포까지 경사가 급해 관광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삼척시가 미인 폭포 주변에 유리를 이용한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2022년까지 323억 원을 들여 유리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잔도 등을 시설해 통리협곡과 미인 폭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개발합니다. 독일 미인폭포 스카이워크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모노레일 설치 등 폐광 기금 및 국비를 포함한 335억 원 예산으로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삼척시는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올해 안에 설계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삼척시는 미인폭포 스카이워크를 인근의 추추파크와 유리나라, 도계 뷰티스 마켓 등과 연계해 테마 관광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강원랜드 빅카지노 부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종합 리조트로 만들기 위해 올해 개장한 워터월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강원랜드 매출액은 카지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빅카지노 부분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빅카지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난해 198만 명보다 2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빅카지노 분야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강원랜드 전체 매출액 비중도 기존에는 5% 안팎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11.5%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올해 개장한 물놀이 시설 워터월드의 관광객이 30만 명에 육박하면서 3분기 이후 리조트 객실 점유율도 지난해보다 18% 늘었습니다. 하이원 워터월드 그리고 하이원 스키장과 더불어서 사계절 가족형 복합 리조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개장한 하이원 워터월드는 빅카지노 부분 매출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주변 상권도 일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도 갔다 오시고 아니면 보안사업에 사방 들렸다가 사방 식당이도 많이 좋아졌대요. 난 식당도 또 우리도 많이 좋아졌고요. 2025년 페트법 만료를 앞두고 강원랜드의 수익 구조 다변화 전략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때 2천만 명을 넘기도 했던 동해안 피서객이 올해는 1,840만 명대로 줄면서 피서 경기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강원도와 영동 지역 시군이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해수욕장은 오히려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에는 피서객 1,846만 명이 다녀가 당초 목표인 2,500만 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피서객 수는 2016년 2,477만 명, 지난해 2,243만 명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피서객은 줄었지만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물놀이 사망자는 올해 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영동 지역 각 지자체 등은 피서객 수는 늘리고 인명피해는 줄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피서객 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해양 레포츠 등 사계절 체험과 체류용 관광을 늘리고 특성화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름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관심과 호감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해양 레저 관광과 힐링을 연계한 체험, 체류형 사계절 특색 있는 해수욕장 운영 홍보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후와 소규모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년에는 해수욕장 순찰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과 단속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최근 20, 30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에 가담했다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간접 조직원으로 이용하는 전화 사기 범죄 실태를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했던 28살 A씨. 원주에 사는 50대가 피해본 8천만 원을 뽑아 조직 수금책에게 건네줬다 사기 방조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2일 원주의 한 은행에서도 1,200만 원을 인출하려던 20대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지에서 잘못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으로 입금된 거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수산물 대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젊은 층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포털 등에 올라온 구직 정보를 역이용해 주로 20, 30대 젊은 층에게 고액 알바를 유도했습니다. 계좌에 든 돈을 현금으로 바꿔오면 3%에서 15%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며 생활비가 필요한 젊은 층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대포 계좌로 쓰이는 체크카드를 팔기도 하고 대출을 위한 실적 쌓기용이란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현찰로 뽑아서 수표로 만들어갖고 사람을 어디서 만나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니까 어디서 만나면 그 사람이 올 거래요. 그래서 기다렸다 그 사람한테 전화 주고 알았든 몰랐든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피해자분들께 거래 실적을 쌓자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알바를 빙자해서 고액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보이스피싱이 점점 교묘해지며 취약계층 속으로 파고드는 만큼 서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청년 기술 명장을 키우기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삼척과 원주 등 도내에 3곳이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하면서 마이스터고가 가르치는 전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46년 개교한 영월공업고등학교. 70년 넘게 강원 남부 지역의 명문 실업계 학교로 위상이 높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학령 인구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타겟책으로 국내 최초 소방 전문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했고 최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4개 학급 80명의 신입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소방산업 기술 인력의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여서 전망도 밝습니다.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좀 알리고 또 이 학교에 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유리한 점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최소한의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0년 문을 연 원주 의료고등학교도 최근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6조 원 규모인 의료기기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 더 넓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기와 바이오가 융합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장래 융합 취지를 살리고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야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8년 차에 접어든 마이스터 고등학교. 소방과 게임, 바이오 분야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마이스터고의 전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항구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해경이 운전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추가 탑승자를 수색하는 한편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강릉시에 기탁했습니다. 최중옥 MBC 강원 영동 사장은 오늘 오후 강릉시청을 방문해 김한근 시장에게 희망강릉 365 나눔 후원금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희망강릉 365 나눔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한 사람이 하루 100원을 기부하는 시민 서로 돕기 모금 운동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나들목에서 삼척해변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삼척시는 자원동 동해고속도로 삼척나들목에서 우지동까지 3.7k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설계를 다음 달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까지 설계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척나들목에서 우지동 간 도로 개설에는 모두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동해안 석탄부두의 하역 능력이 부족해 화물선이 항 밖에서 기다리는 채선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동해안 석탄부두는 연간 361만 톤을 하역할 수 있지만 지난해 실제 하역량은 566만 톤에 달했고 야적장도 비좁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선박이 바로 입항하지 못하고 외항에서 기다리거나 하역 설비가 부실한 일반 부두에서 석탄을 하역해 먼지 공해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삼척시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와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등 경계지역 주민 570여 명의 급순환 해소를 위한 이번 사업은 48억 6천만 원을 들여 수자원 공사에 광역상수도 관로 11.5km를 신설하고 가압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선군과 삼척시는 상수도 수요량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각각 79%와 21%로 분담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의료원 2곳이 보건복지부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삼척의료원은 올해 B등급으로 떨어졌고 B등급을 받았던 영월의료원은 올해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속초와 원주의료원은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강릉의료원은 지난해와 같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선 A등급 6곳, B등급 27곳, C등급 5곳, D등급은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과 군장병을 위한 복지 커뮤니티 센터가 2020년까지 고성군 간성읍에 들어섭니다. 고성군이 54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지상 3층 규모의 복지 커뮤니티 센터는 목욕탕과 군장병 쉼터 등이 들어섭니다. 간성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건립하는 복지센터는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태백 오로라파크와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 사업의 강원도 실시 계획 승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다음 달 통동 일대 13만여 제곱미터에 추진하고 있는 오로라파크와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 사업의 토목과 조경 공사를 시작하고 오는 2020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로라파크는 모두 122억 원을 들여 고원역사 캐릭터하우스, 통리역사관, 전망대를 조성하고
슬로우 레스토랑은 129억 원을 들여 레스토랑과 문화광장, 체험장, 산책로를 갖추게 됩니다. 양양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기한이 오는 2020년까지 2년 늦춰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지정돼 올해까지 추진하려던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기한을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양양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서면 오색리 일대에 암벽장과 조격장 등 자연휴양체험형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내년도 강원도 당초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 기본수당과 폐지 여론이 높은 강원 상품권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